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설 연휴가 끝나면 목요일인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위 내란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판사 출신의 야권 원로 정치인인 이인재 전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이 된다는 이야기는 선진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어불성설이라면서 직위원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 내란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요건불비의 위헌으로 몰아 내란으로 엮는 것은 법치주의를 죽이는 폭력이라면서 직위원 재판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의 80%에 가까운 78.9%도 12.3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들과 함께 황교안 대표의 자유와 혁신,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자유통일당, 고영주 대표의 자유민주당 등 정통 보수 성향 4개 원외정당이 이재명 독재 타도와 이재명 선거법 재판 재개 등 나라를 살리기 위해 연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재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설 연휴가 끝나면 윤석열 내란 재판 판결 선고가 있다.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다.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사망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이 된다는 이야기는 선진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몰아붙이는 내란 프레임이 대한민국에서는 먹혀들고 있다면서 이미 두 재판부가 한덕수와 이상민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 판결의 전제는 윤석열이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것이다. 윤석열 재판부가 내란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윤석열 밑에서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사람들에 대해 먼저 유죄를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비상식적인 본말 전도의 무법천지가 오늘의 사법부다라면서 현재 대한민국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이어서 직위원 재판부가 오랜 심리 끝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 내란은 존재하지 않았다. 뜻있는 국민들은 그런 신념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비상계엄이 내란이 되려면 그 조건은 이렇다. 형식만 비상계엄이지 사실상 헌정체제를 뒤집어 엎을 목적으로 폭력을 동원해 한 지방이나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야 한다. 예컨대 국회를 강제 해산하고 자기들 멋대로 입법기구를 만들며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저항하는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헌법기구의 기능을 무력화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의 비상계엄에서 그런 국헌문란의 목적은 찾아볼 수 없다. 소수의 군병력이 투입된 국회나 중앙선관위의 기능마비는 없었다. 국회는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비상계엄 해제 권고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석열은 이를 존중해 즉시 병력을 철수했다.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등에 관하여 엇갈린 진술들이 오간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행위조차 착수된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들은 지역 말단적인 것들로서 계엄법 위반은 몰라도 내란의 실체를 좌우할 수는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이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각자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선포 당시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해석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요건 충족 여부를 언제나 국회에 물어보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므로 비상계엄을 요건불비의 위헌으로 몰아 내란으로 엮는 것은 법치주의를 죽이는 폭력이다. 지기현 재판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용기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그 기대가 배반당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자. 시련은 있을지라도 끝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법적 성격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델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57.4%,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0%로 집계됐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7.5%였습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인식차가 뚜렷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1.2%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8.9%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63%가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동안 약 15%포인트 정도가 내란이 아니다는 응답에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합한 전체 응답 기준 찬반 격차도 12.3 비상계엄 직후에는 내란이라고 답한 인식이 75%를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22.4%포인트나 줄어든 55.2%로 내려왔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남, 전북 즉 전라도 지역에서 내란에 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대구, 경북에서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국민의힘이 보수 쪽의 원내 정당이라면 현재 원외에 4개 뚜렷한 보수 성향 정당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자유와 혁신, 그리고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고영주 대표의 자유민주당, 이렇게 4개 정당이 있는데 이 4개 정당이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는 오늘 정통 보수 4개 정당,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그리고 자유와 혁신이 오로지 나라를 살리기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독재 타도와 선거법 재판 재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있지만 국민의힘만 오직 믿고 그렇게 지금 계속 가기에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 도저히 제대로 된 자유파, 보수파라고 할 수 없는 자들, 비겁한 기회주의나 배신자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당 지도부를 일정 부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민의힘과 함께 별도로 원외 4개 정당의 보다 뚜렷한 보수 정당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고, 그런 점에서 4개 원외 정당이 서로 연대하기로 한 것은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그 이후 전국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연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또 당내 사정들이 있는데 4개 정당이 함께 연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모두 잘하셨습니다. 4개 정당 모두 이번에 손잡고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연대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국민의힘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후 아주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2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은 110만 8,965명으로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시 75만 명 정도에서 약 35만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와 비교하면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무려 47%, 그러니까 50%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또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 수 역시 같은 기간 72만여 명에서 92만여 명으로 늘어나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당원과 국민의 관심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이어서 자신은 지난 1월에 6월 지방선거까지 국회의원 후원의 계좌를 닫았다면서 민주당 인사들의 불법 후원금 논란을 언급하고 깨끗한 정치, 공정한 공천을 위해 돈 공천 아웃이라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스스로에게 엄격할 때 공정의 가치가 바로 선다고 믿는다면서 국민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깨끗한 정치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이 보면 아주 묵묵하게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 아래에서 사무총장이 상당히 괜찮은 정치인이 지금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권선활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